예,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김용승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좋은 자리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패널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단체장님들이 영상으로 제안한 내용을 좀 먼저 보시겠고요. 영상 제안이 끝난 후에는 여기 현장에 와 계신 패널 한 분씩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가나다 순으로 한 분씩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국회 수석 전문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곽수연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걸 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철도학회 회장님이시고 또 MYCNM 회장님이신 박용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프린트물에는 신명곤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부회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상로 공동회장님께서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목 건축성능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실 항상 이 토론 시간이 짧은 거는 다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하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서 항상 토론은 예정보다 좀 짧게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은 그 영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 제한은 또 이게 줄일 수가 없어 갖고요. 조금 짧아지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현장에 귀한 자리해 주신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안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좀 양해를 좀 받았습니다. 먼저 강부성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도시화율이 지금 91%대로 갔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 60년 전만 해도 한 30% 정도였었죠. 이게 이제 도시국가로 변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성근 교수님 안전제도 개선 평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더 하실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전 문제, 계층 구조 처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느낌을 새로 느낄 수 있었고요. 고맙고요. 지하 구조물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 정말 잘 관리를 해야 스마트 도시가 건설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진호 박사님 내진 설계 일본의 방제 시스템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내년 1월서부터 발효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규제법이 다였습니다. 규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되면은 처벌한다. 처음으로 진흥법이 제대로 된 진흥법이 나왔습니다. 재난안전진흥법 찾아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재해라든가 교통, 환경, 건설, 보건 모든 분야에 대한 재난, 안전에 대한 거를 통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잘 찾아서 앞으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국안전 리더스 포럼에서 이 많은 전문가분들 각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같이 그 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과 그 참여를 이 자리를 들어서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런 그 패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NS,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치중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할 겁니다. 초연결 사회가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30년까지 뭐 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뭐 유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초연결 사회, 지구 온난화 이런 거로 인해서 안전이 새로운 형태로 좀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죠.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K 건설 안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천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숙제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른바 DNA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네트워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러한 그 급변하고 있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CT 기반의 스마트 도시 건설을 하고 있죠. 스마트 도시 건설 다 좋죠. 편익, 또 저렴한 가격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재난이 숨겨 있다. 안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거기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걸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미리 대비하는 제도 개선과 그런 노력,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국가를 넘어서 도시 간의 교류가 지금 굉장히 등장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 대 국가였었죠, 근데 도시 간의 경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해외에 유명한 자기하고 어떤 협력이 필요한 그런 도시와는 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또 그쪽에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도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는 새로운 패턴으로서 간과할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등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긴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긴장이 연결이 된 이런 긴장된 연결끈이 끊어지게 되면 사회 작동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전 재난에 대한 거는 감당하기 힘들다. 아침에 제가 여기 오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한남동 이쪽 통해서 이태원 통과를 했어요. 숙연해져서 다시 한번 차 안에서 뭐 묵념 못했지만 제 마음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사회 관계망을 이용한 다중군집 사고 유발, 보이스피싱 사기, 묻지마 집단 폭행 엄청납니다. 온라인 거래, 교란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초연결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재난 요소를 예측하고 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K 건설 안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에서부터 사회 관계망을 입힌 입체적인 안전 계획하에 재난 예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분들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 행사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상로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시혁 국회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시혁입니다.
저는 금년 7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있다가 지금 퇴직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부성 이사장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뭐 세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30년 동안 해왔던 법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조그만한 그 같이 고민할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재난 또는 뭐 안전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시설물이든지 그 본연의 위험성은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뭐 지금 뭐 초고층 빌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더 그 시설물이 그 규모가 더 커질수록 그 영향력이 주변에 많이 미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그 주변에 대한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파악해서 그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는 그런 안전 규제 같은 경우는 거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경제성에 측면에서 일이 진행되었다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는 건설 안전 쪽에 모든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면 안전을 기본적인 그 베이스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가 협회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발주 설계 시공 감리나 뭐 이런 관리 측 뭐 이런 건축물의 생애 주기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설계 쪽에서도 이제 안전 설계가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김기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안전특별법안,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법안이 여러 가지 뭐 사실 무리한 요소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 정신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제도와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축 인허가 제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뭐 시군구청의 그 담당 공무원, 특히 이제 건축가의 뭐 주무관님이 되셨던 이런 분들께서 사실 주도적으로 건축 허가에 관여하시고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명식 사회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과연 한 사람이 해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그때 정부 측에서도 아마 지역건축 안전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기술사님이라든지 건축사님들께서 검토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 자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의 건축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역 건축 안전센터가 과연 당초 설립 취지대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게 민간 영역의 뭐라고 할까요? 건축에 대한 사후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절충형으로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여기 계신 뭐 기술사님이 됐든 건축가님이 됐든 그런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보면 인허가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회에 계셨을 때 이런 법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이영범입니다. K건설 안전 실천이라는 의미 있는 주제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공간연구원에서도 건축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축물 사전 예방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2월에 이제 건축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국가가 건축물 대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통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건축물 정보가 뭔가 이렇게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다. 관리 체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축물 정보 통합 포탈인 건축 허브를 저희가 이제 국토부로부터 2022년도에 위탁 운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건축 산업이나 건축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체계나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특히 건축 산업 관련된 통계를 일원화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건축물 정보 통합 포털을 운영하면서도 보면은 건축 행정 시스템이죠. 아마 세움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또 한국 건축 규정 이 시스템 이런 관련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 간에서의 어떤 데이터나 정보 체계를 뭔가 이렇게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의 표준 체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별로 데이터에 대한 체계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뭔가 통합해 갖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산될 때 그 데이터의 표준 체계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에 맞는 기준에 따라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표준 체계에 맞게끔 통합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도 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제 건축 산업 통계 부분을 뭔가 저희가 좀 더 빅데이터 기반에서 산업 통계를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통합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통합 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해당 전문 기관이죠. 그게 이제 산업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에 대한 체계죠. 표준 체계를 저희가 한번 좀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전체적으로 통합해내야지 생산된 데이터를 저희가 건축물 안전관리라든지 생애주기로 건물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데이터 기반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비단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산업체, 저희와 같은 연구기관 그리고 이제 대학의 소위 이제 산학연의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선제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건축물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산학연 연계의 건축물 관리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구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아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개별적인 어떤 단위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이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에 좀 더 많은 국가 예산들이 편성돼서 특히 이제 산학연의 이런 건축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R&D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영범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 건축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연구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건축물 관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저희한테는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장영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현동입니다. 저는 건설인으로서 언론계에 한 40년 동안 취재를 담당하고 또 칼럼을 써온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이 세미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말 건설인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멀리 어떻게 보면 열사의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 한국의 국위를 세계 10위권까지 올리는 데에는 정말 건설인들의 그 헌신적인 어떤 그런 재원이 밑받침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들 세계가 놀라는 특히 K바람에 대한 것들도 따지고 보면 원초적으로 그런 부가 재원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꽃을 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공로는 정말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또 우리가 뒤집어 보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 87년도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 나서 89년도 정부 대책이 아주 장황하게 마련된 이후부터도 역시 부실과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설의 큰 책임이고 국민들한테 비춰진 부정적인 시각들 그면 또한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들여다 내부적으로 또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체로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해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뭔가 따지자고 나서고 우리 오 교수님처럼 정말 평생을 또 이렇게 살아오신 저항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래 빨리빨리 싼 값으로 보다 많이 하자라는 쪽에 비중을 두었지 제대로 지켜가면서 원칙을 또 뭔가 제품질을 다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공급 만능 시대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식들은 자꾸 공급 만능 시대에 같이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는 거 아닌가.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공급자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지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건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밑바탕에 깔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바로 그런 공급자 중심의 시대가 이제 가고 우리가 수요자 중심 시대에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3개의 단체가 다 모여서 이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뭉친, 저는 한 40년 언론에 생활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거대하게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 것을 보기 드문,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고요. 보기 드문 세미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공감대가 같이 형성해 가야 될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우리 건설인도 그렇고 온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지떡처럼 싼 걸로 빨리빨리 많이 지차 건설하자 하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골목길 포장 하나 더 하기 위해서 가격 깎아서 낙찰하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하나라도, 그리고 이미 우리의 35,000불 시대에 우리의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이 하이 퀄리티로 다 변했습니다. 그걸 지차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앉았던 걸상 갖다 주고 지금 앉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부실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지금부터 50년 전 기준에 있는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들 대부분들 일제시대 때 잔재처럼 남아 있었던 것들 기준 갖다가 거의 다 썼죠.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준들을 다, 성능 기준들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들. 예컨대 오늘도 발표됐습니다마는 지능화, 스마트화, 자꾸 변해가는, 융복합 시대에 자꾸 변해가는 이 기준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준을 거의 맞춰가야만이 정말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가 좀 공론화시킬 수 있는 창을 제3지대에서 다시 모여서 공론화를 해가고 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술 중심의 건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국민들로부터도 또는 어떤 언론에서부터도 굉장히 외롭게 그동안에 투쟁해 온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따끈따끈하게 뛰었다가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패턴들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뭐 저도 이 건설부를 한 30년 이상 출입을 했지만 기술국에서 자료를 내면 기자들이 받아쓰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국의 자료를 받아다가 좀 기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니까 기술국에서 자료를 내려면 먼저 와서 저더러 자문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기사가 비중이 큰 거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1, 2단으로 끝나고 쓰지 않고 끝납니다. 그게 참 우리의 어려운 점들이죠. 그러나 하여튼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기술의 어떤 그런 성능에 이런 기준치를 맞춰가기 위한 끈질긴 노력들이 결국은 그게 바로 1등 국민을 만드는 기본적인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능과 기존에 있는 성능들을 제고시키는 기준을 제고시키는데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 같이 꾸준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동 대기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공급자의 역할보다는 좀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그 곽수연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 곽수현입니다. 우리 한국시설안전협회는 그 안전진단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그 천여 개의 업체에 모인 법정단체입니다. 국토부 소속의 법정단체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안전진단 우리 그 시설물 안전법이 생기고 26년이 지나갔고 올해 저 법정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토론 이 주제하고는 저희 안전시설협회하고는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고 또 옆에 있는 모든 여기 참석하시는 협회들은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백용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지하안전법에 대해서 이게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겨우 이제 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 조사를 하고 안전 그 진단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 지상물은 오상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지상 구조물도 여러 가지 법 체계를 가지고 시설물 안전 특별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으로 인해서 체계는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더해 갖고 원래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우리 그 건설에 대한 모든 통틀어 갖고 법령은 지금 굉장히 잘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 완성 체계로만 본다면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나라 법 체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도 실제로 베트남과 아부다비에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를 수술을 하려고 이미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오늘 모였는 우리 이 안전 이 실천 그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듯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시대는 AI 시대가 됐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기술적이 됐습니다, 지금. 허나 발주처 그리고 공공단체 그리고 민간이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옛날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시설안전협회에서는 원래부터 주안점으로 하는 게 여러 협회나 이 단체들과 함께 좀 도와주신다면은 그 국가와 국가 그 발주처, 공공기관 여기에다가 실제적인 우리가 선도적인 투자, 즉 대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K 안전 그 토론회도 궁극적으로는 다 모든 건 다 좋습니다만 제도도 좋고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선도적인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단체에서는 실제 그 현장에서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근본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우리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생산이 체계적으로 생산이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아까 공간 건축연구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생산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면은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빅데이터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협회가 선도적으로 이 그 데이터 생성이나 또 대가 반영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 그 협회가 그 선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테니 우리 오늘 여기 시작되는 K건설안전실천 연합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설안전협회 하니까 정말 우리 오늘 주제와 가장 적합한 그런 협회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박용걸 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용걸입니다. 사실 저는 뭐 협회장으로 소개를 받았지만 여기 오상근 교수님이나 강부성 교수님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같이 근무를 했던 교수였었습니다. 작년에 정년을 했고요. 제가 전공 분야가 구조 안전 진단 및 계측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상당 기간 동안에 그 스마트 계측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이제 하면서 아마 오상국 교수님께서 그런 이제 대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협회나 학회장의 어떤 뭐 그런 입장이 아니고 기술자의 입장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그 오상근 교수님 발표 자료의 일부도 이제 제가 제공을 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의 센서를 단 사람이 바로 저하고 제 팀입니다. 국토부로부터 요청을 받고 갈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이고 겁도 났지만 어찌됐든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센서 100여 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부착을 하고 내려온 시간이 약 한 서너 시간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센서를 100여 개를 어떻게 서너 시간에 부착을 하고 내려오냐. 그것이 이제 바로 IoT 스마트 계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센서를 부착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리드선을 통해서 그 데이터 로고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지만 지금은
센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피스 4개 받고 파워 온 시키면 그것이 그 통신망으로 바로 데이터가 송출되고 그것을 저희 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고 그것을 일일 보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철도 시설물에 저는 이제 철도 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통합 안전 관리, 통합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또 수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스마트 계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상당히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간에 이제 이런 그 저희 협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설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특이하게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그 주제로 삼아서 상당히 저는 뜻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같은 건설 안전에 대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기술적인 방안이 이제 필요한데요. 우선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ICT나 IoT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건설 기술, 즉 IoT 센싱이라든가 빅데이터 구축이라든가 통합 안전 관리 뭐 이런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빅데이터나 ICT 기반을 통해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DNA 즉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AI와 같은 그 IoT 기반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국가 표준화 그리고 전면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각 부처별로 솔루션이 각각 다른 거죠. 각각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분모는 스마트 건설 안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실천 방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언론 등을 통해서 이런 매스컴 등을 통해서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IoT, LTE,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죠. 자, 스마트 건설 안전은 크게 3분야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설물과 계측 분야, 또 하나는 무선통신 네트워크 분야, 또 하나는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는 분야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설 및 계측 분야는 그동안에 수동 계측에서 자동화 계측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계측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설물들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 요소가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IoT 센서나 센서 노드 같은 것을 이렇게 계측 기기를 이렇게 달아서 숱한 현장에 갖다가 달아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달아놓으면 아까 광주 그것도 표준화된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다루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또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우리가 LTE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LTER, 또 로라망, 캣에만 이런 망들이 공용망, 자가망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의 종류나 크기나 속도에 따라서 적용 통신망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또 하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것이 무한정의 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장과 정리 방안에 대한 어떤 포맷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네트워크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이제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분야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역할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은 전부 건설 안전으로 치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기도 하지만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스마트 건설 안전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각 분야의 스마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그리고 또 시설물의 운영 주체별로 개별적으로 준비도 하고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분야별 기술적인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표준화 이런 것이 없고 또 상호 연계나 역할 분담이나 어떤 통합 안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기술은 건축만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토목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학 분야가 다 들어와야 되는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스마트 계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모임이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결집화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용걸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명식 사회자님께 부여받은 시간이 15분인데 5분이 초과가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정한목 건축성능원 원장님은 이제 주최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겪으셨는데요. 좀 짧게 네.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성능원 원장 정환목입니다. 1분 정도로 앞에서 좋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1분 정도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축도 건축물 성능, 또는 토목 시설물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성능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능 중에서도 지금 방수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화 성능이 잘못돼 가지고 특히 미국 플로리다에 그 12층 아파트 붕괴된 것은 이제 방수 문제였죠. 그다음에 또 방화 성능이 국내에서 건축물 관리법과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오늘 내외장 공사업, 특히 도장 공사업에서도 아마 원장님 모신 걸로 아는데 지금 도장에 균열이 생기면은 무조건 도장 공사에서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래서 모든 책임을 도장 공사업에다가 맡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콘크리트 구체 자체에 그 균열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도장을 잘하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도장에서는 어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 하도급 업체라는 그런 민명 아래 현재 정부에서는 대부분 다 하도급 업체인 도장업체가 책임을 지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정책과 그다음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고쳐지고 또 제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럼 오늘 그 토론회를 이제 끝마치면서요. 저희 오늘 주제인 K건설 안전 실천, 이 안전이라는 주제로 건축 또는 건설 산업에 관련된 총 많은 단체 협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하시고 각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아주 귀중한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공통되는 얘기들이 다 이제 기준, 통합,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인 국회의 의미를 가진다면 법제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개념 정립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그런
발전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참석해 주신 단체나 협회나 학회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합을 한다면 이러한 기준 마련 또는 법제화 이것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패널 토론은 여기에서 맡기고요. 사회자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여 주신 김용승 자장님을 포함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특별한 날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들이 앞으로 안전한 주택, 안전한 도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시한 K건설 안전실천이라는 이 토론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촬영에 그리고 유튜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 건강 조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